저는 블로그 체험단 이런 걸 딱 싫어합니다. 제 영상을 좀 보신 분이면 아실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마케터라고 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온라인 마케팅 업체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요, 단언컨대 블로그 마케팅으로는 필승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 물건이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면 좀 잘 팔릴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물건이라면 오늘 제 영상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비싼 키워드인 강남하고 영어학원을 이 방식을 통해서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1페이지를 잡아둔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 방식은 업체에서 왜 안 할까요? 힘듭니다. 이거를 업체에서 그 돈 받고 하면요, 수익 안 맞아요. 힘들어요. 업체에서 해주는 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랑 돈이랑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그게 있을 거잖아요. 블로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한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업체의 역할이지, 무슨 그걸 여러분 물건을 분석해가지고 막 무슨 창의적인 뭔가를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방법이 좋을 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요, 내 브랜드 가치를 쌓아줄 때, 내 브랜드의 기초를 쌓아둘 때 되게 잘 통해요. 예를 들어서 제 브랜드 이름이 라쿰이에요. 라쿰이에요. 근데 라쿰이라고 검색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건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죠.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이다, 뭐 페이스북이다, 뭐 스레드인가요? 여기저기 광고를 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데, 검색해보니까 뭐 블로그도 안 나오고 이미지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럼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쵸? 하다못해 이미지, 블로그, 뉴스 기사 이런 게 깔려 있어도 살까 말까인데요. 이럴 때는 쫙 쌓아두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는 업체를 통해서 싹 깔아두는 게 사실 좀 더 편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개별 키워드를 노릴 때는 업체로는 못 노립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 상주 사무실, 여성 핸드크림, 남자 향수 이런 키워드를 노려서 이 키워드로 내가 1페이지에 내 상품 관련된 블로그를 올려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요, 이 업체를 통한 방식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왜? 이 업체를 통한 방식은 막대한 양으로 쌓아두는 거지 개별 키워드를 올려두는 게 아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내 브랜드 이름 예절 순댓국, 라쿰 이런 걸 검색했을 때는 업체를 써서 그냥 쌓아두면 되지만, 내가 개별 키워드를 노리고 싶다, 상주 사무실, 남자 향수 이런 개별 키워드를 노릴 때는 업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통한다고요. 이런 개별 키워드를 노릴 때는 제가 지금 알려드릴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일단 노릴 키워드를 쫙 뽑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팔 물건이 남자 향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향수에 대한 관련된 키워드를 쫙 뽑아야 돼요. 오프라인으로 가게 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순댓국 하신다 그러면은 마포구 순댓국집 이런 키워드로 시작해서 키워드를 쫙 뽑아야겠죠.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를 저는 사용합니다. 저는 이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를 사용하는데요, 이 링크나 주소는 제가 아래 남겨 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남자 향수라고 검색을 해보는 거죠. 로그인이 돼 있었네요.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 블로그 지수 보통이고 매우 낮음. 블로그 보통이면은 잘 통하겠다 싶은데, 어쨌든 이건 차치하고 아래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죠. 여기서 내가 키워드로 쓸 수 있는 것부터 일단 뽑으세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남자 향수가 내가 파는 물건인데 여자 향수는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니겠죠. 이건 버리고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를 뽑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경쟁률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검색량이 높은 것들 위주로 우선 뽑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수치를 비교해서 무슨 경쟁률 이런 수치 비교하기보다는 일단 검색량이 높은 거, 사람들이 한 달에 많이 검색하는 거 위주로 키워드를 뽑아두세요. 이렇게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뽑으셔야 됩니다. 뽑으신 다음에는 당연히 엑셀 같은 데 정리해 두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요, 이걸 네이버에 검색해 볼 거예요. 네이버에 이렇게 남자 향수 키워드를 하나하나 아까 정리해둔 모든 키워드들 있죠. 이거를 다 검색해 볼 거예요. 다 해가지고 블로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여기 상위 노출되는 거 있잖아요. 다 정리해둬요. 네, 여기 들어가서 여기 있다. 그럼 이걸 링크 복사해서 URL 복사해서 엑셀에 정리해두고 이런 식으로요. 전부 다요. 네, 1페이지 모든 키워드 전부 다요. 네. 이걸 1페이지가 기니까 여기 다 할 필요는 없어도 여러분 생각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8개, 15개 순일까요? 어쨌든 이건 전부 다 정리해두세요. 네, 모든 키워드 다요.
어차피 이 중에 90%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한번 그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면요, 다음에 또 같은 키워드로 했을 때 또 한 번 상위 노출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건 후반부에 보겠지만 무슨 인플루언서라고 혹은 블로그 지수가 높다고 무조건 상위 노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업체들이 맨날 말하고 다니는 뭐 로직이나 알고리즘 이런 걸 분석해서 상위 노출 잡는 건 너무 힘들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노출을 잡을 때 가장 확실한 블로그한테 접근하는 방법은 한번 이 키워드를 잡았던 블로거들한테 접근하는 게 최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링크를 쫙 복사해서 정리해 둬야겠죠. 이거 키워드별로 정리해 두면 좋고 엑셀로 다 정리해 둬야 되는데, 뭐 여러분이 제가 쓰는 엑셀 파일이 필요하시면 제 것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제가 쓰는 엑셀 파일 전달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나눠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제가 쓰는 그 엑셀 필요하시면 이메일 남겨주시기 전에 구독도 좀 부탁드려요. 자, 이제 모든 블로그를 다 정리를 해뒀죠. 엑셀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해뒀으면 블로그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갈 거예요. 불덱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까 정리해줬던 그 블로그들을 하나하나 검색해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블로그, 여러분 블로그 여기 넣을 때는 아이디를 넣어야 되는데 아이디를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블로그 복사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이 아이디예요. 네. 그리고 그쵸? 이따가 이 블로거가 우리가 마음에 드는 블로거다 하면 이 사람한테 이메일도 보내야 되는데, 이메일도 그냥 이거 플러스 골뱅이 네이버닷컴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한 블로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지수가 나올 거예요. 최적 2+로 나왔죠. 이건 진짜 좋은 블로그예요. 여러분 기준을 삼을 때 최적 2 이상만 골라내고 다 쳐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은 막 최적 2는커녕 막 일반 준최 2 이런 식으로 되게 낮은 블로거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도 상위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지수가 높아야지만 상위 노출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는 최적 2 이상을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적 2 이상만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강남 영어 학원을 잡을 때는 최적 2% 이상만 잡았었어요. 워낙 키워드가 세서 이것만 잡았는데, 여러분 키워드는 아까 우리 이거 봤던 것처럼 그쵸? 이렇게 막 블로그 보통에 매우 낮음에 좀 쉬운 키워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까 최적 2 이상을 뽑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 키워드는 세다라고 생각되면 좀 높은 블로거들만, 더 높은 블로거들만 뽑아내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학원 이렇게 쳐볼까요? 압도적이잖아요. 매우 높은. 이거를 저는 잡아야 되니까, 그쵸? 최적 엄청 높은 키워드 블로거들만 썼던 거고요. 여러분 물건이 이것처럼은 아니다, 이것만큼은 아니다 싶으면은 좀 낮은 블로거들을 선택을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조건은 뭐다? 1페이지를 그 키워드로 잡은 적이 있는. 어쨌든 이렇게 한 최소 50명에서 100명 정도 리스트를 뽑습니다. 아까 처음에 뽑았던 그쵸? 블로거들 리스트 중에서 최소 50명에서 100명 정도만 추려내세요. 목표는 한 10명 정도 답변 오게. 경험상 100명이 연락하면 한 10명이 연락 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한 10% 연락 온다라고 생각하고 10명 정도만 답변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컨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표가 뭐였냐면요, 강남역 영어학원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쵸? 광고 빼고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어디 따로 들어가는 거 없이 내 학원 관련된 블로그가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이렇게 매달 했었어요. 이 개고생을 매달 했었어요. 대신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 신규 문의는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상품에 대한 퀄리티가 좋아서 재구매 되느냐, 이건 다음 얘기일지라도 신규 문의는 진짜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방음이 잘 안 되는 허접한 학원이다 보니까 로비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에서 수업하던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환불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쨌든 이 뽑은 50명에서 100명 정도에게 이메일을 개별적으로 보내면 되는데요. 아까 이메일 주소 알아내는 법은 알려드렸죠. 그 아이디 옆에 골뱅이 치고 네이버닷컴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블로그 안에는요, 이미지가 15장 이상, 그리고 동영상이 1개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이거 블로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국룰이에요. 이게 상위 노출을 위한 국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15장 이상, 동영상은 1개 이상, 이런 식으로 넣어드려야 되고요. 이건 계약서에 꼭 넣어두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계약서도 별거 아니지만 제 계약서도 아까 이메일 보내주시면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거 참고하셔도 되고 그대로 써셔도 돼요. 근데 별거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런 거 처음 해보시니까 뭐 돈은 줘야 되는 건가? 얼마 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컨택해야 되지? 이런 거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컨택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우선 저는 돈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학원을 운영할 때는 학원 수강만 무료로 하게 했고요. 그리고 물건을 팔 때는 제 물건만 보내주고 글을 쓰게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돈을 요청하면 전 좀 거르곤 했었어요. 근데 거르기 힘들 정도로 좋은 블로거들이 있어요. 글도 진짜 잘 쓰고 블로그 집수도 막 폭발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블로그 하나로 집에 가구들 다 차리곤 하거든요. 하도 물건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대가를 주는 게 좋아요. 원고료를 주는 게 좋은데요. 진짜 높은 데면은 많이 줘야겠지만 저는 보통 한 블로그당 2만원, 블로깅당 한 포스트당 2만원씩 주곤 했습니다. 보통 2만원이 평범한 블로그 사이에서 원고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는 물건만 제공한다. 근데 돈을 요청하면 걸으면 되지만 내가 놓치기 싫은 블로거다 싶으면 대가를 준다. 저는 얼마 줬다고요? 원고료로 2만원씩 줬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메일로 접근할 때는 메일 제목에는 업체명, 제안 내용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엠플릿의 왕초보 영어회화 수강 강의권 협찬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업체 소개하고 어떤 포스트 보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드리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고요. 그리고 저는 꼭 쪽지도 보내는 편입니다. 이렇게 딱 보낸 다음에 쪽지로 메일 보냈는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는 편이에요. 이렇게 한 블로그 체결을 하면은 어떤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고 어떤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안 될지는 네이버 할아버지가 와도 모릅니다. 블로그 지수가 높다고 되는 거 아니고 블로그 지수가 낮다고 꼭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네이버 경험상, 제 경험상 한 번 포스트 그 키워드를 잡았던 블로거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방식은 노가다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잡소리를 잠깐 하면요. 아까 계약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 블로거들이랑 함께 할 때 계약서 운운하는 거 별로 안 통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한 번은 진짜 좋은 블로거가 있었거든요. 남자분이었어요. 보통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남자분이었고 되게 깐깐했어요. 와서도 저랑도 인사도 안 했어요. 제가 사장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사진 몇 장 찍고 들어가서 하는데 그분 블로그가 네이버에 강남 영화관이라고 치면 거의 5개월 동안 1페이지 그것도 막 3위, 2위 왔다 가면서 있었어요. 진짜 좋죠. 근데 그분이 나중 지나니까 내 블로그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안 주면 지울 거다 이런 식으로 저희 협박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에 그런 내용 없지 않냐, 지금 그러시면 어떡하냐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럴 거면 지울 거다, 뭐 맘대로 하시라, 변호사 고용하시라. 솔직히 그걸로 변호사 어떻게 고용해요? 그리고 블로그가 막말로 그러다가 나쁜 블로그 쓰면 어떡해요 저희. 그래가지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줬었어요. 물론 우리는 돈은 수익은 받지만 그 정도로 블로거들이 좀 좋은 블로거들도 많지만 마치 요즘 예전에 블로그 갑질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좀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써주지만 그렇게 무의미할 때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좀 개별 블로거들 관리하는 게 귀찮죠. 그래서 업체 쓰는 거긴 한데요. 대신 업체는 개별 키워드를 못 노리니까 이런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들리셨나요? 좀 복잡하게 들리진 않으셨나요? 저는 복잡한 얘기는 강의에서, 좀 쉬운 재밌는 얘기는 유튜브에서 하자가 제가 지금까지 하던 반대, 네,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반응이 좋다면 다음 영상도 비슷한 걸로 한번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스토어 강의랑 당근 비즈니스 강의를 서울 유에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 저를 1대1로 컨설팅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크몽에서 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